세상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가상현실로 표현하는 곳 DM 스튜디오 권홍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사실 제가 해양수산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라서 오늘 여기 분위기에 되게 이렇게 좀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요. 여튼 오늘 제 타 분야의 디지털 트윈의 사례들을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했고요. PLM으로 보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제가 준비를 먼저 했고요. 파워플랜트,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디지털 트윈의 선두주자인 주식회사 포미트의 사례로 발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PLM의 스텝을 한번 보면요. 인허가, 설계, 건설, 시운전, O&M, 폐기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인허가 부분부터 건설 단계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EPC 단계라고 하는데요. 정보의 약 80%가 이 단계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O&M 과정에서의 정보는 약 2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실제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가지고의 EPC 단계에 있어가지고의 정보를 축적하는 부분, 빅데이터로 수집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전사하고 조금 비교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상화된 어떤 데이터 축적들은 실제 피지컬 공간의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설비들과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 있는 설비들과 매칭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어떤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연결이 되어져서 실제 IoT 센서들과 실시간으로 연동을 하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의 어떤 데이터 값을 뽑아내고 그것들이 실제 다시 물리적 공간에 있는 여러 설비들한테 적용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플랜트 쪽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플랜트 분야 쪽에서는 약 6, 7년 전에 벌써 발주를 낼 때 3D 형상으로 된 도면과 그 3D 형상 도면을 이용한 조립분의 매뉴얼 영상, 그리고 워크플로우 영상, 그리고 지능 도면 등을 납품 요건으로 먼저 이렇게 규격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상 공간으로 옮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발전사들은 벌써 규격화 시켜서 가상화 시키고 있고, 실제 IoT 센서 등을 통해서 그 가상화된 물리 공간을 가상화 시켜 놓은 어떤 그 가상 공간들과 IoT 센서와의 매칭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들을 부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은 우리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머신러닝, 때로는 딥러닝까지 이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적인 부분들까지 가미를 해서 효율적인 어떤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GS 칼텍스의 사례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여수에 있는 GS 칼텍스 전체 전경입니다. GS 칼텍스는 1967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그 1세대 CDU부터 시작해서 석유, 정유 관련된 세대들이 지금 약 6세대에서 7세대까지 이 사이트 내에 집중돼 가지고 있습니다. 약 50년 사이에 7세대 설비들이 같이 이 사이트 내에 들어가 있고, 지금 또 그 7세대 설비들이 동시에 운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7, 8개의 세대들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운전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세대별로 만들어진 시기가 다르고 규격이 다르고 기술이 다릅니다. 그런데 운전 또한 지금 그때 만들어진 시기의 운전 방식 그대로 각자 운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산에 있어 가지고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각 분야의 각 파트에 어떤 원인 분석을 한다거나 각자 의견을 도출해낸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많은 합의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요. 그 자체가 로스가 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사이트에 있는 설비들을 3D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전체 가상화를 시킵니다. 예,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부터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전체 가상화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상화된 설비를 바탕으로 해서 리얼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 리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 현재의 운영 중에 있는 어떤 설비들의 최적화된 어떤 데이터 값들을 다시 재적용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디지털 트윈화된 설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상을 예측한다든가 생산 계획의 효율을 높인다든가 그 다음에 최적의 생산 기간들을 확보를 한다거나 트러블 슈팅에 대한 어떤 최적화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설비의 건전성이라든가 안전 현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비상 대응 체계에 대해 가지고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현장에 계시는 작업자들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그 작업자들의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해주고요. 비상시에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경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대별로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차이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상 어떤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최소화시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GS 칼텍스는 2020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런 기본적인 설계들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그 GS 칼텍스 대표님께서 직접 전 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트윈 관제에 대해 가지고 교육 자료로 저희들한테 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진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사항이 조선 해양 분야의 디지털 트윈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장 중심의 어떤 패러다임들을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50년 동안 우리가 컨테이너 운반선 같은 경우에 1200% 정도의 크기가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해상 플랜트들의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플랜트들과 연계된 특수 선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는 러시아의 원전, 이동식 원전이라든가 폴라리스 시의 복합 발전, 이런 배들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 그 배들을 만들어내는 조선소들의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 또한 점점 고도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3차원 도면을 이용해서 감리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실증을 했고요. 그리고 AR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고요. 현대미포 조선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유니티 서밋 발표 내용을 봐보시면은 전체 야드를 가상화시키고 프로젝트의 정보들을 그 야드 정보와 같이 이렇게 그 매칭을 시켜가지고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굉장히 올리고 있는 사례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크루즈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크루즈를 띄워놓은 이유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크루즈 한 척이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자동차 한 50만 대 정도의 그 어떤 환경 오염 물질 배출량과 똑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상위 한 10척 정도의 배들이 전 세계의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보다가 더 많이 뽑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IMO에서 어떤 그 우리 규정을 이렇게 잡게 된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산화물 규제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지금은 스크러버를 달든지 아니면 저유황유를 사용을 하든지 LNG 추진 선박을 도입을 하는데, 지금 떠다니는 선박들은 거의 대부분 스크러버를 달아야 되는 실정이지만 여튼 원래 유가가 많이 떨어진 관계로 저유황유를 이렇게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크러버의 어떤 그 설치를 뒤로 조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스크러버인데요. 파나시아의 파속스 스크러버 설비입니다. 이 설비를 저희들이 작년에 가상화를 시켰고요. 코마린을 통해 가지고 시연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DM 스튜디오는 실제 운항 중에 있는 선박 내에서 어떤 교육훈련이라든가 정비를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들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육상에 있는 그 본사와 운항 중에 있는 선박 간에 원격에서 협업할 수 있는 VR, AR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한 2개월 정도 뒤에 실제 실증을 통해서 그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렇듯이 조선해운 쪽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시장의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실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그냥 제조에서 그치던 것들이 이제는 서비스 쪽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가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은 부분들은 타 분야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봐보면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부분이 디지털 트윈 사항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플랫폼을 국내에서 먼저 마련을 해서 좀 우리 빅3 조선 3사가 제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서비스 플랫폼의 어떤 강국으로 나아가기를 또 희망해 보기도 합니다. 디지털 트윈의 시작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사실 DM 스튜디오는 시각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하는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어떤 2D 도면을 가지고 3D 형상화 시켜서 가상화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래픽 유저들이 물리 엔진을 가지고 극사실적인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그래픽 유저가 디자인해서 넣은 건데 실제하고 똑같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기존의 계측이라든가 감리에서만 활용되어졌던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서 가상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토그래메트릭이라고 해서 사진 측량법을 이용해서 가상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앞에 기술과 지금 포토그래메트릭 기술은 실제 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실제 현장에 설치돼 가지고 있는 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가상화 시킬 때 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rones come in. Drones are essentially airborne scanners at photos of a subject taken from 2 or more locations. The more photos you have of your subject taken from different locations, accurate this triangulation process will be. The result is accurate point locations plotted in 3D space. To get the best results of creating a 3D model with your drone, you need to do potential problems with detailed 3D models, 근간에는 add 이 부분들이 annotations, 굉장히 and 고도화가 되어져서 극사실적인 어떤 그런 장면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두 사례 레이저 스캔과 포토그래메트릭을 이용해서 두 가지의 기술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융합형의 형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아이폰 12 프로 버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 오늘 한번 시간을 내셔서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스캐닝을 하고요. 거기에 텍스처를 실시간으로 입혀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구글에서 지금 전 세계를 가상화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GIS 데이터와 실제 항공 촬영을 통해서 포토그래메트리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도시의 각국들을 이렇게 가상화를 시켜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비스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구글 맵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직접 웹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체험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가능한 부분은 웹GL이라고 하는 웹 표준 언어를 활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